21억이세요. 거의 오로지 특정 종목을 제가 싫어하는 명언이 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김기미 대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새롭게 생긴 신규리그 슈퍼고래전 1위 우승자 눅스 트레이더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보려 합니다. 눅스 트레이더님은요, 이번 결정전, 결승전 슈퍼고래전에서 수익률 79%, 수익금 21억 2,776만원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대회 참가 계좌에만 약 40억이 넘게 있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슈퍼개미 영역으로 진입을 하신 분인데요. 수십억을 넘게 종목에 넣을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은 그 노하우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눅스님은 특별히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시고 인터뷰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눅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이미지가 굉장히 선하세요. 아, 네, 모자이크의 힘으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모자이크니까 뭐 비를 잘 맞다 뭐 그렇게 말하면 네. 있으세요? 네. 네.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미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신상은 비밀로 하셨지만 네.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수도권에서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고 전업 투자자는 아니고 시험시험 밤에 그냥 미국 투자를 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입니다. 눅스 트레이더세요, 필명이. 네. 왜 눅스 트레이더세요? 눅스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매드맥스에 나오는 그 워보이 중에 주인공 이름이 눅스인데, 나쁜 이미지였다가 나중에 선량한 이미지인데 한꺼번에 모든 거를 거는 그런 이미지여서 제 트레이딩 스타일이랑도 맞는 것 같아서 눅스도 정하게 됐습니다. 거기 나온 그 워보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고를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잖아요. 임모탄조라는 그 리더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거와 비슷한 마음으로 미국 주식을 특정 종목을 보유하게 돼서 이번에 운 좋게 수익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종목을 여러 개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작년 12월에는 거의 95% 이상은 테슬라 종목에 모두 보유를 하게 돼서 이런 수익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로지 테슬라로 수익이 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금 21억이세요. 그 당시가 미국 대선 바로 직전이 11월 초였고, 그 당시 대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비싸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런 수익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부터 테슬라를 사실 보유하기 시작했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셨네요. 작년 초에 잠시 테슬라를 정리하고, 그 당시 일론 머스크의 뭐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주식을 정리했다가 다른 주식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다른 주식을 투자했는데 엔비디아 하게 됐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엔비디아가 갑자기 막 2배 그렇게 오르게 돼갖고 그걸로 수익률이 거의 뭐 100% 그렇게 나와서 수익 나고 보다 보니까 테슬라가 다시 170불 뭐 이하로 내려가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래서 그때 그 7,000주를 사게 된 거죠. 그러면 종목을 선정하시는 기준이 혹시 있으신 건가요? 물론 뭐 대형주가 워낙 좋다라는 평가는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엔비디아를 골랐던 이유, 그리고 테슬라를 골랐던 이유, 눅스님만의 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체로 직접 써본 거를 선호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포레스트 검프 같은 영화를 보면은 그 중간에 뭐 애플 같은 거를, 애플이라는 과일 회사를 샀는데 우리는 뭐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 막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도 수백 배가 더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맨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애플 주식을 샀어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났을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2018년도에 처음으로 테슬라에서 차를 팔기 시작해서 그 차를 한번 시승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그 전에 차가 프리우스여갖고 친환경이랑 얼리 어댑터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보조금도 굉장히 뭐 1,700만 원 정도로 높았고 가격도 할인하고 그래서 샀는데 이게 앞으로의 그 미래 애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테슬라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3천만 원어치 정도 샀어요. 샀는데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사서 나중에는 모든 그 예금 적금 그런 거 다 깨고 그 시드머니가 결국은 한 2억대 초반 그 정도. 그게 지금 이렇게 불어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드머니는 2억 초반대니까 적은 건 물론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2억이 지금의 금액까지 커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불었네요. 지금은 거의 40억 정도? 근데 금년은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80% 이상은 미국 국채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 20% 정도만 뭐 엔비디아나 뭐 등등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고르시는 기준이 실제로 접해본 거 기준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몰아보면은 다른 차와는 아주 다르게, 뭐 지금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일종의 핸드폰과 비슷한 걸어다니는 핸드폰 그런 느낌이었고, 미래는 AI 로보틱스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테슬라를 거의 보유하게 됐는데, 요즘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미래는 AI 로보틱스가 맞는데 그건 테슬라가 아니라 엔비디아랑 중국 회사다. 테슬라를 무섭게 쫓아가고 있는 뭐 BYD나 화웨이나 아니면 샤오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시작은 테슬라가 했지만 후발주자들도 이제 충분히 따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테슬라에서 다 길을 알려줬는데 처음에 길을 개척하는 건 어렵지만 그 길을 따라오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목표인데, 그거는 GP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얼마나 훌륭한 프로그래머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결판이 나는 건데, GPU는 중국이 보유할지 못할지 몰라도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랑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요즘에 일론 머스크의 여러 가지 너무 편향된 정치 행동, 그분이 뭐 꼭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꼭 그거를 CEO가 앞장서서 특정 그 아젠다를 너무 높게 주장하는 거는 다른 소비자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는 좀 요즘에는 좀 줄이고 엔비디아로 바꾸고 있는데, 엔비디아 역시 요즘에 아시다시피 어제 엄청 많이 내렸죠. 그래서 네, 많이 내렸죠. 손해를 좀 보고 있습니다. 관세 영향 때문에 좀 많이 내렸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CEO에 대한 어떤 분석도 하시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애증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와 없는 테슬라는 완전히 회사 자체가 달라지지만 그 오너가 대선장 같은 건데, 선장이 어떻게 운행하는가 중요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점점 점유율이 줄고 있고 좀 쉽지 않을까. 테슬라 주주님들이 또 댓글 다실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건 무슨 개인적인 견해시니까 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눅스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모탄조를 막 굉장히 신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약간 마음을 바뀐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명언도 있잖아요. 짝사랑하지 말라. 주식이라는 거를 보면은 주식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어떤 유튜브는 그냥 현 상황을 분석해서 그냥 객관적인 정보를 나열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너무 종목에 편향이 돼 있어서 오로지 이 종목만이 보유해야 된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만 보유해야 된다. 뭐 내리면 무조건 사라. 네.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그 기업을 핵심 키를 갖고 있는 게 뭐 CEO든 아니면 사업성이든 어떤 그런 핵심 키를 계속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테슬라는 요즘 점점 유럽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중국에서도 판매 대수는 유지하고 있지만 점유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해서 그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CEO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보다는 정치 활동에 너무 매모하고 있어서 다른 좋은 주식도 많고, 특히 어제 많은 빅테크가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매력적인 빅테크 종목도 많거든요. 뭐 엔비디아나 뭐 구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그런 것 보유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현재는 광만 중이고 봐서 분할 매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분할 매수를 얘기하셔서 안 그래도 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거의 몇십억을 한 종목에 거의 들어가시는데, 사실 때는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매수를 할 때 한 번에 다 사시는지. 그게 또 다시 2018년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3천만 원을 샀는데 내려갖고 손절매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사갖고 점점점 매달 계속 적립식으로 1년 동안 그게 분할 매수를 한 겁니다. 아, 1년 동안요? 네. 그럼 내릴 때마다 사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뭐 기준이 있으셨나요? 계속 사신? 그 당시는 그냥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텀을 두고 그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을 거예요. 2억 1천만 때까지. 그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사시는 게 걱정되거나 뭐 두렵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급락이 됐을 때가 오히려 좋은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 투자 분위기는 너무 안 좋긴 한데 그만큼 역으로 말하면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 아닌가. 그래도 지금 들어가긴 좀 무섭긴 하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사실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까지는 그래도 각오를 하고 살 수 있다고 치지만 거의 수십억 가까이 들어가신다는 게 사실 어떤 마인드셋인지 좀 궁금했어요. 그럼 한 번에 다 파신 거예요? 네, 다 벌었어요. 한 번에요? 네. 그러니까 전 테슬라는 원래 400불 이상이면은 거의 무조건 판다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목표를 도달했기 때문에 꿀감은 하죠. 전략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도달했을 땐 그냥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해야 된다. 보통 보면은 주식과 너무 사랑에 빠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만 팔면 안 돼. 뭐 그렇게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유연하게 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또 항상 그 정답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워렌 버핏 같은 분들 그분들의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참조를 해서 작년 말에 이미 그 현금 보유 비중을 확 늘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한데 어떤 그 워런 버핏, 그런 어떤 리포트,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어떤 대가들의 어떤 투자 팁을 참고를 하면 맞나요? 제 생각에 가장 맞는 거는 네. X나 주식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수익률 인증할 때 그때는 무조건 팔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 그때가 팔아야 된다. 네. 우리가 약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뭐 마트에서 사람들이 이 종목을 얘기하면 팔아라, 뭐 맞습니다. 월가의 구두를 닦는 사람이 이 종목을 얘기하면 팔아라, 뭐 이렇게 우리는 격언처럼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걸 실제로 따르시는 거예요? RSI 지표지 않습니까? 그 RSI 지표가 꼭 맞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참고는 할 필요가 있고 그것보다 좀 더 정확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약간 어떤 사회 현상과 사람들의 심리, 어떤 이런 걸 좀 더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주식 수익을 자랑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고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죠. 이미 과열 상태에 진입을 했다. 네, 맞습니다. RSI 지표 얘기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로도 좀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저는 주식 그래프 같은 거는 잘 안 보고요. 네. RSI도 꼭 맞지 않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RSI가 80 이상이어도 거의 뭐 2배씩 오르고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400 넘은 게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항상 포워드 P, 그거는 제일 중요시 여기거든요. 어떤 건가요? 포워드 P? 1년 후에 PER 예측 같은 걸 하는 건데 네. 보통 빅테크 같은 경우는 30 내외 그 이하인데 지금 테슬라는 100, 120 그렇기 때문에 좀 고평가되지 않았나. 네, 그런 너무 생각이 들어요. 높은 수치다. 네, 아무리 좀 미래 잠재력이 크다 해도 해당 종목이 이제 급락했을 때 기다리시고, 그럼 이 종목의 목표를 설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정말 어렵지 않았던 게 전고점이 414였기 때문에 네. 2년 전인가 그랬었죠. 그거는 무조건 간다는 확신이 있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어떻게 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480까지 갔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좀 오버슈팅이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고점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예측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다른 빅테크들도 나쁘지 않은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155인가요? 네. 그 고점을 보여줬는데 지금 100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은 150은 한번 오지 않을까. 마찬가지 그 애플, 구글, 마서도 메타 다 마찬가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산의 꼭대기를 하나씩 다 만든 종목들이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센 카드를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세 같은 경우는 뭐 25%, 제가 제 생각에는 10%는 무조건 유지할 거라고 보고 나머지 15%는 그 협상 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시장이 반등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협상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매수 타이밍은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 아닐까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관세 개표를 보면 막 말도 안 돼, 막 40%도 있고 막 20%대는 기본적으로 다 돼 있는데. 근데 또 주식 명언이 뭐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할 매수 한 10% 정도는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근데 엔비디아나 다른 빅테크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높게 있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삼으면은 오래 기다리면은 분명히 그 지점까지는 갈 거다. 하방을 예측하지 말고 열어놓고 그럼 이제 10% 정도 일단 지금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직은 조금 이르다. 그렇게 이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호흡이 굉장히 기세요. 한 몇 년 정도 보통 잡으세요? 전고점 될 때까지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없다. 네. 아, 시기를 오히려 정하지 근데 않으시네요. 약간 식상한 얘기긴 한데 4차 산업혁명의 극초반기라고 생각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게 완성될 때까지는 아직 굉장히 많은 시간이 경과할 거고 그거를 어떤 회사가 선도를 하느냐 그거를 알아보는 게 제일 좋고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아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는 거는 오로지 엔비디아랑 테슬라 정도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조금 부정적이 돼서 지금 엔비디아를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치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AI랑 기본이 되는 쿠다 프로그램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게 GPU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거든, 로봇이건 아니면 뭐 신약을 만든다든지 등등등 모든 게 결국은
그게 사람의 두뇌이기 때문에 사람의 두뇌를 누가 그 가장 잘하느냐, AI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머리를 만드는 회사를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은 XAI나 엔비디아나 중국의 몇 개 회사, 우리나라는 지금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럼 이제 GPU를 만드는 건 이제 머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핵심은 핵심 중에 엔비디아가? 핵심은 엔비디아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워낙 관세 치명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일 수 있지 않을까. 언제까지 그 관세를 그렇게 세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분명히 한계가 있을 네, 텐데. 분명히 한계에 도달할 거고, 그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반 투자자들은요. 만약에 여기서 더 내린다, 그리고 바닥을 잡았다라는 가정하에 엔비디아를 사시면 얼마까지 사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몸을 사려야 되기 때문에 한 20% 정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나이에 따라서 좀 투자를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20대나 30대는 뭐 100%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심지어 뭐 2배 레버리지를 한다든지 그러시는 것 같은데, 40대 이상은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식이라는 게 버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잃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저번에 그 미국 그 1억 이상 수익률 1위 하신 뭐 귀찬탱인 하신 분은 항상 그 로스컷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손절을 걸어놓고 진입을 하셨던 트레이더. 그렇게 그 로스컷을 사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40억을 막 100억, 200억 이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으세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40억이 100억을 할 정도의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은 그거는 0이 될 수도 있는 투자라는 거거든요. 역으로 보면은 40억을 45억으로 만들 수 있다. 그건 5억을 손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선에서 손해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렇게 뭐 2.5배 그렇게 목표를 삼으면은 그만큼 손해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런 리스크를 무릅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원래 약간 이런 성향이세요? 공격적인 이제 투자보다는 항상 이런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원래 제가 제일 사랑했던 종목이 테슬라인데, 지금 도저히 그 X에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를 보면은 짝사랑을 좀 멈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실망이다. 그러면 이제 딱히 떠오르는 종목이 엔비디아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어느 특정 종목을 열심히 공부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형주, 뭐 잡주, 미국에도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양자 컴퓨터? 많이 오를 땐 10배씩 오르지만 역으로 말하면 또 10배씩 내리니까 그런 건 리스크는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80% 정도는 안정적으로 하고 20% 정도는 공격적으로 할까 생각 중인데, 아직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큰 자금을 움직이시는 분들은 종목을 하나 사더라도 1년이 걸려도 상관없다, 내가 고민하는데. 약간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약간 종목을 하나 살 때 되게 고민을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개미 일반 투자랑 똑같은데요.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보내야 될 땐 보내야 보내야 될 된다. 땐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뭐 영원히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항상 그래서 중요시 여기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워드 PE, 1년 후 PER을 예측하는 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 쿼터는 그 적자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적자가 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뭐 불확실성의 해소로 보고 그 다음부터 다시 오를지, 아니면은 그거를 부정적으로 볼지, 그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끝까지 들고 있어서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점을 판단하시는 기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도 중요한데 매도 타이밍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심리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뭐 거의 계속 무한대로 욕심이 생기잖아요. 테슬라 얘기만 하는데 사람들이 400이 넘었을 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200 몇십까지 내려왔을 때 분명히 300대나 그때도 8개가 많았었는데, 가장 좋았을 때 480일 때 내 수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본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리를 못 하는데, 보낼 땐 보내줘야 된다.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보낼 때 확실하게 보내시는 확실하게 거죠. 보내서. 뭐 나눠서 판다거나. 매수는 굉장히 10번에 나눠서 하지만, 그럼 나눠서 사신다 그러면 얼마나 나눠서 사세요? 10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10만 원을 사진 않고 10,000원씩 10번에 나눠서 산다, 뭐 그런 스타일로.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주식에 대한 어떤 공부? 기사를 많이 읽으시는지, 아니면 뭐 진짜 책을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아,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네. 그러면 좋아하는 유튜버나 뭐 아니면 이제 보는 분야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전인구 유튜브랑요,
네. 소수몽키, 네네. 네, 그리고 오늘의 테슬라 뉴스 뭐 그런 것도 좀 보고 아, 있습니다. 테슬라만 또 전문적으로 다루는 또 채널이 있나 보네요.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그 전문가적인 네, 마인드로 항상 매일마다 뉴스, 거기는 바람 잘 날이 없기 때문에 매일마다 뉴스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럼 거의 매일 그렇게 어떤 채널들에서 나온 정보를 계속 습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인구 채널을 좋아하는 게 그 양이 짧고 네. 네, 말을 빨리 하셔갖고 단시간 내에 특정 종목을 뭐 특정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분석을 해주니까 그분 의견을 참고를 하는 거지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잘 알려주니까요. 그래, 정보의 질은 좋은 네, 채널이잖아요. 네, 물론 좀 요즘에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네, 잘 맞추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정보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수몽키는 어때요? 그분은 굉장히 차분하게 주말 같을 때 한 번 정도 그 굉장히 오랫동안 그 주에 있던 걸 다 정리를 해주니까 한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슈카 같은 것도 그 남들 보는 거 다 똑같이 다 똑같은 걸 보지만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무 천지 차이니까 맞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면들을 그래도 보시는 건지 그런 채널들을 봤을 때 어떤 힌트들을 얻어 가시는 거예요? 정보 같은 건 얻는데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분이 내린다고 판단을 해도 제 생각에는 저 뉴스들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좀 생각이 달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유튜브를 봐야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아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사실 유튜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유튜버들의 분석은 내가 참고용으로 생각하지 나의 생각을 좀 다시 정리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유튜버라는 게 경제 뉴스들 좀 간단하게 또 그분들도 조회수 같은 걸 중요시 여기니까 또 재밌게 하시니까 네, 좀 지루하지 않게 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팩트에 근거한 정보는 확실히 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네. 그 다음에 많이 정보를 얻는 게 X에서도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죠. X에서 얻는다 그러면 어떻게 얻나요? X 같은 경우는 미국 정보를 직접적으로 미국 인플루언서들이 올리기 때문에 그거가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할 수가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정보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나오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넘치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걸 볼 수가 있는 게 X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X도 똑같이 인플루언서들을 팔로우하고 계시는 거고 네. 뭐 검색도 하시겠네요? 팔로우하면은 계속 그 뉴스만 그 전문적으로 올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요즘처럼 그 투자하기 편한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 며칠 전에 주신 질문지도 한번 챗GPT로 돌려봤더니 답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챗GPT가 답도 해주나요? 네. 와, 대단한 세상이네요. 네. 사실 저도 챗GPT를 씁니다. 잘 생각이 안 나거나 뭐 질문 같은 것도 짜달라고 하면 짜주고요. 굉장히 똑똑한 비서의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의. 딥시크 이후로 지금 엔비디아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지브리 같은 걸로 봤을 때도 그 4차 혁명 막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미지를 바꾸는데도 그 샘 알트만은 GPU가 녹는다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사람들이 자기들 뭐 예를 들어 뭐 결혼식 같은 거 동영상을 그 챗 GPT 스타일을 바꿔준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도 지금보다는 GPU가 훨씬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언어 모델 말고도 지금 할 거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지금 주가는 매력적으로 내려와. 그래서 매수를 고려하고 있지만 용기가 안 나네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팔란티어도 AI고 또. 팔란티어. 근데 팔란티어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무슨 회사인지 물어보면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없어서 네.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직접 사용하는 거 그런 거를 투자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팔란티어 같은 거는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 투자해서 아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제가 아는 것만. 안다는 건 사실 해볼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아이폰 같이 직접 써보고 좋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기사를 읽어보고 이거에 대한 기업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해도 진짜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실제로 경험해보고 겪어봐야 이게 진짜 내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자 컴퓨터도 사실 그거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개인 투자자 중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양자도 이해 못하는데 양자 컴퓨터를 이해한다는 건 그쵸. 쉽지 않죠. 뭐 양자 뭐 중첩 형상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든다는데 그게 뭔지 이해하시는 분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뭐 부분적인 건 다 기억하겠지만 이걸 완전히 이해해서 양자 컴퓨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GPU도 이해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그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GPU를 사람의 뇌라고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게 중첩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뇌의 용량을 증가시킬수록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지니까 좀만 있으면은 사람 뇌보다 한 10,000배 이상 더 GPU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AI가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그 기준 그런 얘기도 네. 나오잖아요. 그런 게 온다고 보세요? 전 이미 도달했다고 보는데요. 이미 도달했다고 보시나요? 네. 그 임계점을 이미 도달했다. 네, 그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테스트에서 사람인지 뭐 로봇인지 구별할 수 있는 단계가 튜링 테스트죠. 이미 그 단계는 지나선 것 같고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거의 뭐 기정사실로 이제 계속 보시겠네요. 좀 딥한 이제 신법적인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걸 좀 배워야 녹수님처럼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실 여쭤보고 있는 과정인데, 투자 좌우명이나 투자에 대한 어떤 철학, 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좋은 종목을 사서 장기 보유를 하자. 당연한 얘기지만 정답이었어요.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네. 비유를 하자면 서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면서 좋은 파도를 기다려야지 그 서핑을 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파도를 지금 한 번 탄 거예요. 사실 2번 탔죠. 엔비디아랑 테슬라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파도를 기다리는데 그게 엔비디아가 될지 다시 테슬라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파도가 올지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파도는 엔비디아 파도다. 이게 항상 투자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어떤 거냐면 제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안 사면 날 두고 갈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야죠. 보통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런 마인드가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특히 포머라고 하죠.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참으려면은 반드시 분할 매수로. 그러니까 도저히 안 사고는 못 참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만 사라. 이것도 제 마음이긴 한데, 그 10분의 1 사서 좀 오른 거 가지고 수익도 얼마나 본다고. 몰빵 안 하면, 이게 기대 수익은 벌써 몰빵의 기준이에요. 근데 보통 그때 샀을 때 보면은 수익 나는 것보다는 손해 보시는 경우가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리는 거죠, 네. 사실. 돈이 더 있었으면 사는데, 항상 현금이 없어서 문제였거든요. 그거는 정말 결정적일 때. 작년 12월에는 결정적으로 생각해서 거의 100% 테슬라를 샀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 당시만 봐도 테슬라 주주들 중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선 전날 막 파시고 그런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렇죠. 재료가 차라리 나오기 전에 빨리 그냥 제 고점이 여기일 수도 있다. 그때 안 파셨네요. 100% 된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역시 믿음이 있어야 되네요, 주식은. 주식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은 충분한 정보와 배경을 다 지식을 습득을 해야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걸 이제 실천을 하시는 거고.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프를 보면서 뭐 선을 이리저리 긋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엘리어트 파동이 어떻고, 뭐 RSI가 어떻고, 어떻고. 근데 그것보다는 그 회사의 근본 가치와 CEO를 보는 게 더 그렇게 보는 게 저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스님만의 이렇게 해야 주식을 잘할 수 있다. 주식은 이런 거다.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게 워렌 버핏의 그 투자 방식. 그러니까 사서 장기 보유하는 거. 좋은 주식을 사서 그분도 애플을 사서 굉장히 오래 보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좋은 종목을 확신을 가지고 보유를 해라. 확신 있는 종목에만 하나만 사도 충분한가요? 제대로 된 거 하나만 투자하는 거. 제가 싫어하는 명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언일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뭐 그런 거. 왜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시드머니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종목을 하면 신경을 쓰지도 못하고 각각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이 안 좋게 생각하고, 만약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 지수 추정 종목 있잖아요. 뭐 QQQ 같은 걸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는 제대로 된 종목에 하든지 아니면 QQQ를 사든지. 개인 투자자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작년 그 투자하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래요. 그렇죠. 한 종목을 잘 골라서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거의 대회 끝날 때쯤 되니까 저도 욕심이 생겨서 다른 분들 투자를 봤는데 다들 뭐 거의 한 종목, 한두 종목 정도 하시더라고요. 꼭 테슬라가 아니어도 양자 컴퓨터나 마스 같은 거 한 종목씩 보유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꼭 명언이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투자금이라는 한계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도 한계가 있으니까 테슬라 뉴스만 해도 하루 종일 봐도 끝이 없는 게 정보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다른 정보까지 신경을 씁니까? 많아질수록 내가 알 수 있는 정보의 습득은 한계가 있잖아요. 최대 3종목 이상은 보유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냥 편하게 주관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녹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최대치는 3종목이다. 지금은 계좌에 몇 개 있으세요? SHP라고 대부분은 미국 국채 1년채 투자하는 거여서 그거는 아예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냥 그러니까, 넣어놓기만 해도 상관없으니까. 네, 그거는 변동률이 0이니까.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를 사서 7, 8% 손해를 보고 있죠. 근데 어쨌든 분할 매수는 더 하실 거잖아요. 언제쯤 분할 매수가 들어갈까요? 그건 알 수 근데 없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계속 엔비디아에 대한 정보를 계속 확인을 하실 거고, 이때가 한 번 더 살 때구나. 네. 엔비디아에서 또 가장 큰 장점이 믿을 만한 CEO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와 너무나 대조되는.
CEO도 좀 믿음직한. 네. 굉장히 진짜 제대로 의지를 갖고 있고 제대로 맞습니다. 네.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흔히들 그 되니까. 잡스랑 일론 머스크를 비교하게 되는데 잡스 같은 경우도 냉혹하고 사람들을 해고를 뭐 무자비하게 하고 했지만 그분들은 제품 완성도에만 집착을 했고 다른 회사에 뭐 한눈을 판다든지 뭐 딴짓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너무 정치와 그리고 또 다른 회사 예를 들어 스페이스X나 XAI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굳이 그 회사 그런 회사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 또 기분 나쁘신 분들을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충분히 일리 어디까지나 있는 잘, 말씀이에요. 그 전기차에만 미쳐 있을 때가 그때가 좋았죠.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좀 실망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뭐 지구 온난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2018년도에 테슬라를 구입한 동기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뭐 지구 온난화 자체를 거의 부인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그래서 약간의 실망감이 또 많이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CEO를 진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 되게 오랜만에 만나본 것 같아요.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 테슬라 주주들은 다 뭐 전기책도 하나씩 갖고 있고 뭐 그분들 하는 말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유별나거나 그런 것 같진 않고요. 그 장기 보유자로서 오히려 그 스탠스를 바꾼 거는 굉장히 좀 그 흔하지 않은 케이스죠.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 그 기업이 계속 살아남으려면 살아남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CEO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도 결국은 무너질 수 있다. 지금 이게 다시 복귀를 해서 회복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애증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일론 머스크가 비판적으로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저에게 고마우신 분이긴 하죠. 근데 그분이 좀 다시 정신 차리고 테슬라로 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40억이라는 자산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가장 고마우신 기업이기도 분인데 하니까. 그분이 너무 딴 방향으로 나가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제는 젠슨 왕이 더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테슬라가 맨 처음에는 자율주행을 코딩 위주로 했었어요. 근데 코딩 위주로 하다가 그 GPU 방식으로 바꾼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이미 공개를 한 거니까 다른 회사는 그걸 다 쫓아가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는 테슬라에서도 도조라는 걸 만들어서 맞아요. 그걸로 자체적으로 뭐 AI 트레이닝을 한다고 했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게 너무 명확해지니까 GPU H백을 한 10만 개 이상 구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죠. 근데 젠슨 왕도 똑같은 거를 그 회사에서 직접 하고 있었고 그거를 다른 중국 회사나 아니면은 뭐 현대자동차 그런 데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애플이라고 하면은 젠슨 왕 쪽이 엔드로이드의 구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애플 같은 경우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해자를 구축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빨리 쫓아오니까 그거를 구축할 시간이 지금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쉽지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하신 얘기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애증의 종목이죠. 알겠습니다. 최종 목표가 있으세요? 목표는 이미 달성한 것 같고요. 나머지 한 20%로 소소하게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요? 요즘 되게 행복하시겠어요? 네, 몹시 행복합니다. 네. 근데 원래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만족하실 수 있잖아요, 사업으로도. 근데 미국 주식이라는 게 그냥 밤에 자고 있으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자고 있으면은 뭐 수익이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딱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요.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전업으로 일한 것보다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나 있을까. 달콤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 그걸 이루셨다고 하시니까 벌써 이제 그럼 이제 편하게 이제 약간 소액으로만 거래하시면서 계속 이제 이런 생활을 계속 이어 나가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유혹하긴 하죠.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게 매력적인 가격으로 내렸으니까. 사실 제가 그게 좀 여쭤보고 싶긴 했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과연 참을 수 몰빵을 정말 안 있을까? 하실까? 사실 이 생각이 좀 들어서. 100불 한 번 이하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00불 이하로 내려가면 지금 101불인가 그렇죠. 100불 이하면 참 매력적이긴 하죠. 네. 그러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는 그러면 엔비디아가 얼마 가면 나 진짜 몰빵을 할 수 있다. 이 가격이면 나 몰빵할게. 그거는 엔비디아 주주님들이 또 예를 들어 제가 80불 그러면 막 또 떨어진 얘기하고 앉아있다. 그렇죠. 안 좋게. 그러니까 주식 사이트 게시판 같은 거는 좀 참조하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분위기 같은 경우에 어떤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그런 거는 그런 데서 우리나라 주식 사이트가 제일 먼저 알고 알려주기 때문에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네요. 그걸 다 본다고 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좀 인내심을 갖고 지금 장이 많이 힘든 걸 알고 있는데 좀 참을성 있게 좀 보유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수님처럼 큰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식에 너무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두 가지 정도.
지금은 파일 타임은 아닌 것 같고 조급해하지 말고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목표 수익이 됐을 때는 미련을 갖지 말고 목표 수익을 달성했으면 바로 파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종목 하나를 잘 골라서 끈덕지게 갖고 있는 건 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맞아. 마음이 흔들리면 이 종목도 사고 저 종목도 사고 또 손실 나고.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를 추천했는데 그렇게 오래 뭐 한 4, 5년 보유하다가 작년 초에 팔았어요. 걔는 뭐 예를 들어 한 3, 40% 수익이 났었지만 더 보유했으면 3, 4배를 벌 수 있었는데 그 오버슈팅은 사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점핑의 핵심적인 구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RSI 중요하다고 하지만 80 초반에 팔아갖고는 수익을 그렇게 내기 힘들어요. 그렇죠. 진짜 수익은 사실 관기가 발생했을 때가 맞잖아요. 네. 그것까지 수익을 내려면 결국엔 더 기다리고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조급하지 말고. 더 기다리면은 게시판에서 인증샷이 나오죠. 그때가 RSI 80일 때는 덜 안 나오더라고요.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맞네요. 맞아요. 박수 칠 때 떠나고 기회는 반드시 오고 3개 이상 갖고 있지 말고 그렇지. 하나 잘 키우면 된다. 오늘 인터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별 말씀입니다. 아유, 네, 저도 뭐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1위 수상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네, 다음에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